네,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청약 조건이 개편되기 때문인데요. 청약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부터 개편이 돼요.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제 도입이 핵심인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수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정도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이 있거나 없건 만약에 추첨으로 가게 되면은 운에 따라서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돌아가는 전체 공급 가구 수의 75%를 우선 배정하고 네. 나머지 25%만 이제 그 주택이 있는 분들이 청약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주택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고 만약에 1주택자인 분이 집을 교체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청약을 한 경우는 그 집에 입주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파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팔지 않으시게 된다면 공급도 취소하게 되고 과태료라든지 벌금 징역형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래도 주택을 마련하는 게 거주 목적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하는 전반적으로 크게 큰 변화를 시도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주택 자격 요건이나 가점 체계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분양권 또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등기가 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을 받은 하나의 권리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는 주택수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첨된 권리를 가지고 곧 입주 예정 되겠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주택이 있는 걸로 봐서 배제를 시킨다라는. 잠재적인 1주택자.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개정이 되는 11월 말 이후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사시거나 실제로 당첨되는 경우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급되지는 않고요. 앞으로 분양권을 전매해갖고 사시게 되거나 당첨이 되시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신혼 기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러면 특별공급에서 제외가 된다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아주 작은 집 증여받은 그런 경우 지금 살 수 없는 지금 모든 생활은 다 서울에서 하고 그런 경우도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이제 주택의 유형이나 어디에 소재했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요번에 바뀌었던 이 취지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별공급으로 많이들 청약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있다가 청약 시에만 무주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쭉 결혼 이후에도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만약에 이제 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은면에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굉장히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언급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시골에 있는 주택을 받았는데 이거를 과연 주택 하나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이 도시적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소유보다는 실거주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읍면 아니고 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소유하면 무조건 1주택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꼭 서울에 받으실 분들이 내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작은 주택도 이게 있는 거냐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다라고 하면 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닌 걸로 보는데 실제로 아마 이런 대도시에 2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찾기 어렵죠. 재개발 조합은 지분이나 아무튼 이럴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은데 이제 이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니 되고 그보다 면적이 크다라고 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이 일단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 소위 금수저 자녀분들 있잖아요. 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 챙기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불합리한 요소도 좀 개선됐다던데요. 그러니까 60세 부모님이 이상이시면서 이제 직계 존속으로 3년 동안 같이 동거하게 되면은
부양 가족 수가 한 명 늘 때마다 가점이 5점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사실 주택이 있으시면서 청약 자격의 어떤 가점의 우위를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사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집이 있으신 직계의 어떤 부모님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 어렵지만 집을 청약 통장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것도 조금은 편법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한 네. 정책이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뭐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쏠림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1순위자가 1,135만 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뭐 서울에 내놓으라 할 만한 지역들은 요즘에 또 분양가도 사실은 규제 아닌 규제처럼 1년 전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당첨이 되면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구나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쟁률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거는 뭐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겠지만 특히 뭐 무주택자에게 네. 뭐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 뭐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집을 늘리려는 이런 분들의 길은 너무 막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청약 통장 1,000만 명이 넘는 1순위자들 중에서는 1주택자분들도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거나 또는 이제 큰 평야로 늘려가고 싶거나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전용 85제곱미터 초고의 먼저 축의가을지구 내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당첨 확률이 이제 뭐 4분의 1로 줄어들었던 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